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열그대의 이정열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최근에 굉장한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릴 만한 게 두산 밥캣 PRS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부분들, 적자가 좀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적이 조금 영업이익의 훼손,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영업이익에서 단기순이익의 금융상품 손실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2분기에 좀 반영이 됐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2분기에 영향이 되고 8월 달에 연장 가능성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소멸될 때는 된 것 같아요. 소멸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결국에는 일단 시간을 좀 벌어준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두산 파켓이 지금 이제 연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연장되기 전 가격이 지금 5만 원대다라고 하죠. 연장이 되면서 가격 설정을 다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낮은 가격으로 연장을 하고 또 이제 이 주산 파켓 가격이 좀 올라오면은 이게 이제 반영이 될 만한 가능성들이 낮은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 뭐 담담하게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분기 일단은 뭐 실적이 저렇게 나왔던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매출이 증가됐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 2분기 상당히 좀 아쉽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뭐 반영이 우리가 뭐 반영시키지 말라 해가지고 반영을 못 시키는 것도, 시킬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담담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원전 쪽의 기대감들, 이게 이제 주가의 모멘텀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전에 EU의 뭐 텍스노미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많이 말씀을 드리고 뭐 그랬었는데, 뭐 일단은 이 기대감들이 뭐 절대적이긴 해요. 기대감들, 이게 수주가 딱 받아버리는 순간 매출이 뻥 튀어버리니까 우리가 기대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들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원전 업계 일감 추가 공급해서 에너지 융복합 단지 지정을 고려를 하고 있다. 이게 8월 10일에 나왔던 소식들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일단은 뭐 지금 정부가 뭐 지지율이 뭐 어떻건 간에 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우리 지금 이거를 뭐 지지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신한우 3, 4호기 원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원전기자재 협력업체가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맺었다. 원전 업계가 동반 성장을 통해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에너지 위기 대응, 전력 수급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골자다. 일단은 이번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지난 정부들처럼 뭐 누가 잘하고 못했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누굴 지지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적어도 지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봤을 때 탈원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야, 지금 이런 것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봤을 때 주가에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들로 조성이 되고 있다. 자, 원전 생태계 복원 속도 4,400원 정도 규모의 일감, 그리고 기술 개발 지원이 완료가 됐다.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윤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공급하기로 한 1,300억 원 규모의 원전 긴급 일감 중에서 862억 원 일감을 발주를 완료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매출에 반영이 될 때까지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6,7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절반 이상인 3,500억 원도 집행을 마쳤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좀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좀 이제 숨통이 좀 트였길 바라겠습니다. 자, 862억 원 규모의 일감을 발주를 하고 원전 중기 대상 51개의 중점 품목 215억 원을 지원을 했다. 지금 이제 원전 생태계가 지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유지하기조차가 어려운 뭐 인력들도 빠져나가고 막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일단 원전 생태계를 우리가 수주를 받아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들, 이게 다 유출이 돼버리고 소멸이 돼버리고 하면은 수주를 받아도 납품을 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폐소생술을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뭐 이번 매출에 2분기 매출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집행을 한 매출들이
이 예산들이 최근에 집행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으로 반영을 시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수주 같은 거 보면은 사우디 아람코 주담조 공장, 그리고 괌 복합 화력, 그리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고, 매출은 이런 것들로 증가가 됐고,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이건 뭐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영업 외손익이 좀 발생됐습니다. 영업 외손익, 뭐 순차입금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이 그래서 적자가 나왔다. 뭐 일회성 비용, 밥캣, PRS, 두산 메카텐 매각으로 상반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 파생 상품 평가손, 중단 사업 장부가 손산 인식 등으로 캐시아웃을 동반하진 않는 금액이다. 뭐 연기를 뭐 하든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알아서 하겠죠. 뭐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저런 식으로 적자가 나오면 곤란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액을 주가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주기적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금액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반기 아람코 주단조 공장 괌 복합 화력 약 3.3조 원의 상반기 수주 실적들을 달성을 했다. 온핸드 수주로 이제 들어가겠죠. 수주를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수주가 매출로 반영이 되는 시간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수주를 받았으니까 매출이 잘 나오겠지 이렇게 보는 것들보다는, 수주가 잘 나왔으니까 앞으로 실적이 견고해지겠지, 앞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겠지,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실적이 실적에 발전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건설도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을 하는데 청약이 다 완료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재무로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양을 다 완료를 했다라고 해도 건설이 되고 입주가 되고 잔금이 다 처리가 되고 이렇게 돼야 이제 원자재 비용도 다 빼고 실적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건설 쪽이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우리 하루 이틀 만에, 한 달 두 달 만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바로 이제 실적에 반영을 시키실 만한 공사가 끝나고 막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주가 연간 타겟을 일단은 좀 넘어설 것으로, 하반기부터는 좀 이제 증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다. 온핸드 수주가 지금 이제 주주로 인식 가능한 프로젝트고, 인식이 가능한,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변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가 온핸드 프로젝트고, 손안에 쥐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이 정도 금액들. 자, 일단은 연간 타겟을 일단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우디, 이집트, 사우디, 뭐 아랍, 그리고 풍력, 뭐 복합 화력 수력, 그리고 SMR, 원자력 서비스, 뭐 해외 자회사, 일반 건설, 뭐 등등등 이렇게 쭉쭉 있죠. 0.8조, 0.6조, 0.5조, 0.1조. 이거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자, 매출, 영업이익률, 실적 추이. 뭐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졌지만서도 뭐 자재값이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뭐 그냥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영업이익률이 훼손이 됐구나, 뭐 그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을 근데 상승을 하는 것들을 선 반영을 시켜놨다. 자, 여기 뭐 보통 뭐 해지를 좀 하긴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하고, 이제 드디어 뉴스케일 파워 소형 원전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다. 이런 것들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SMR, 가스터빈, 풍력, 신선장 동력도 매출 본격화가 2023년도부터 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들이에요. 일단 뭐 원자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밥캣이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됐다. 그게 이제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밥캣 영업이익이고 나발이고 지금 파산상품 평가 손실 때문에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 이게 뭐 울어야 되는 건지 웃어야 되는 건지. 밥캣이 근데 그만큼 주가가 저렴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일단은 뭐 이런 내용들 한번 뭐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시정지 해가지고 바로 또 보세요. 신규 풍력, 해상 풍력, 신규 건설 계획들, 이렇게 정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이 아니라 보금 목표로 해가지고 12기가와트 약 20조 원 규모로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중국 쪽에서 제품들을 쓰게 되면은 뭐 안 되겠죠. 일단은 뭐 전 세계 뭐 감매사하고 같이 뭐 하려고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호 협력 뭐 그런 것들도 M&A래, 그 MOU 그런 것들도 체결을 또 하고 했는데, 이런 산업들 뭐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자, 가장 중요한 부분.
한국 사우디 정상회담 개최. 우린 이거를 원전 정상회담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정상회담 개최 추진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8월 10일 정부가 11월 전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정상회담을 개최를 추진하는 내용이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다. 정부가 외교부에 따르면 사우디 실질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10월 말에서 11월에 방한 일정을 잡고 윤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의제를 설정을 하고 네옴시티 건설과 원전 건설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가 주요 안건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린 이거를 원전 정상회담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11월이라고 하죠. 근본 추진 예정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의제로 알려진 분야는 원전. 다른 건 일단은 뭐 그냥 그렇고 원전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며 해외 원전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겠죠. 여기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없는 상황들인데 우리는 뭐 다 알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이번에 11월에 사우디 원전 뭐 관련 이번에 한번 경험을 체코 쪽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유럽에 순방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효과를 우리 직접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우디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결실이 좀 있지 않을까. 결실이 좀 그래요. 뭐 결실이 좀 있지 않을까. 자, 원전 분야에서 대형 원전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글로벌 원전 사업을 협약, 홀텍사와 원전 해체, PM 계약 체결 등 원전 사업의 토탈 솔루션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관심사도 맞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자, 드디어 이제 호황기가 찾아오느냐. 원전 사업을 활짝. 아까 전에 정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숨통은 좀 트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케일 파워하고 에너지 분야 국내 유일 원전 기업으로 뭐 에너지 분야 5조 원 투자 계획이다. 차세대 원전 SMR 사업도 확대를 할 거다. 뭐 유럽 시장 진출을 할 거다. 뭐 체코 뭐 또 있었죠. 체코랑 폴란드, 체코로 시작으로 폴란드, 사우디 이렇게 일정들은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코 수주를 확정을 받느냐, 그리고 폴란드 수주를 확정을 받느냐, 사우디 정상회담을 하느냐, 그리고 다른 이제 해외 원전에 참여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수주가 일단은 들어오면은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수주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감들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것 같다. 자, 이런 사우디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소식들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순매수를 확대를 시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자,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제가 상당 부분들 거래량들 고점을 이렇게 쭉 그어보고 저점 이렇게 쭉 그어보면 저점이 살짝 높인 이 17,000원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 같진 않아.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뭐 일단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중을 좀 받더라도 지지를 받고 돌파하는 모습들을 하면은 추세를 변환시키는 변곡점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방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개인적인 생각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이런 것들은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